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무브센터 김건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관절 탈구 예방을 위한 자세 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자세를 어떻게 유지시켜야 고관절 탈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치료사분과 이 고관절 탈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내발기기 자세만 오래 유지시키면 고관절 탈구가 없어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제가 확인해왔던 연구들, 자료들과는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그분께 그 근거와 그 자료가 어디 있냐고 여쭈었더니 본인이 아시는 고년차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맞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더 따져보고 좀 묻고 싶었지만 그분이 좀 싸움을 잘하게 생기셔서 제가 더 말하지 않고 지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말이 맞을까요? 싸움 잘하게 생기고 경력이 많으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세계 여러 연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고관절 탈구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적용해야 하는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스웨덴의 CPUP 그리고 영국과 호주에서 발간된 고관절 추적 관찰 가이드북 그리고 써니힐 헬스센터에서 발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을 알아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자료들에서는 고관절 탈구의 주요한 원인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체중 지지의 결핍과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체중 지지의 결핍은 말 그대로 적절한 체중 지지로 인해 뼈에 충분한 자극이 가해져서 골격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근육의 불균형은 경직이나 약화 등으로 인해 다리가 안쪽과 바깥쪽 근육 그리고 앞쪽 뒤쪽 근육이 적절하고 균형 있게 잡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한쪽으로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나 다리를 구부리는 힘이 강해져서 다리가 X자로 꼬인다든지 안으로 돌아간다든지 골반이나 몸통이 한쪽으로 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이 가이드의 핵심입니다. 이 중재 방법의 핵심인데요. 가이드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중재 방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자세를 유지시키는 것, 두 번째는 경직이나 뻣뻣함과 같은 긴장도를 관리하는 것, 세 번째는 정형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중 적절한 자세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취하는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워있는 자세, 두 번째는 앉아있는 자세, 세 번째는 서있는 자세, 네 번째는 걷기 훈련을 하는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평소 취하게 되는 대부분의 자세에서 고관절 탈구를 예방하는 형태가 유지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부터 이러한 자세 유지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발달 이정표에 맞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는데 혼자 앉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앉기 자세에 대한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5살이 되었는데도 혼자 서서 걷지 못한다고 해서 걷기 훈련이나 서는 자세 이것에 대한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개월이 되면 혼자 앉지 못하더라도 앉기 자세에 대한 관리를 적용해야 하고 10개월이 되면 서는 자세에 대한 중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2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걷는 훈련을 꼭 해야 한다라고까지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자세에서 앉기, 서기, 누워있는 자세, 걷는 자세 이 네 가지 자세에서 공통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와 몸통, 골반이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듯한 자세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리를 벌리고 약간 바깥으로 회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관절 탈구 예방에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적용된 자세에서 운동 발달을 자극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머리 조절이나 손 사용 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이 자세 자체도 최대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바른 자세를 유지시키고 그 자세를 최대한 스스로 유지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자세별로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어떤
어떤 자세가 적절한 자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운 자세는 출생 후에 가급적 빠르게 적용을 시작합니다. 장시간 누워있는 아이라면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자세가 불편하지 않도록 10에서 40도 정도 고관절이 구부러지게 하고 다리는 15에서 30도 정도 벌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5에서 30도 정도 바깥으로 돌아가도록 유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앉은 자세입니다. 앉은 자세는 출생 후 5개월이 되면 바로 적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자세에서 모두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세는 다리를 15에서 30도 정도 벌어지게 하고 5에서 15도 정도 바깥으로 돌아가게 유지시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누워있는 자세에서 다리를 바깥으로 돌리는 것과 앉아있는 자세에서 바깥으로 고관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발이 안쪽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고관절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 회전하게 하는 것이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적용하실 경우에는 탈구를 악화시키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 자세는 10개월이 되면 적용을 시작해야 하며 최소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적용해줘야 합니다. 사실 일반 아이들이 걸어 다니고 서 있는 시간과 걷는 보행 횟수, 걸음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적용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자세는 스탠더라는 자세 유지 보조기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직접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재활공학센터에서 렌탈을 하시거나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는 다리를 15도 정도 벌려준 상태로 적용하는 것이 좋고 때에 따라서는 경사판을 사용해서 종아리 뒤쪽 근육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자세도 함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자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자세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만으로는 바르게 선자세를 인식하기가 어렵고 또 스탠더의 제조사와 모델에 따라서 몸의 정렬을 다르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바르게 선자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르게 선자세는 앞에서 대부분 보시는데요. 앞에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몸의 특정 지점이 8곳, 이곳이 일직선이 되어야 하는데 보호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더 단순화해서 5개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귀의 가운데 부분, 그리고 어깨 위쪽 뼈가 튀어나온 부분, 엉덩이를 반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정도 되는 고관절 부분, 그리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부분입니다. 보셔도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빨간 점 스티커를 아이의 귀 가운데 이렇게 옆에 붙이셔가지고 옆에서 한번 보셨을 때 이게 일직선이 되나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걷는 자세입니다. 걷는 자세도 서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옆에서 보셨을 때 바른 정렬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만 독립보행이 어렵다면 아이의 기능 수준에 맞게 다양한 게이트 트레이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탈구 예방을 위한 자세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와 몸통 그리고 골반이 좌우 대칭이 되게 하고 다리를 살짝 바깥으로 벌려주고 바깥으로 회전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에서 아이가 운동 발달이 촉진되도록 머리와 손을 사용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아동을 데리고 앉히고 세우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